계속해서 MBC 경남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가한 지 벌써 5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 사이 우리 산업계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제조업체들이 독일 같은 유럽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늘리는 등 탈일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보도블록과 아스팔트를 만드는 국내의 한 중소기업. 차량 배기가스인 질소 산화물이 통과하는 장치에 산화 티탄이란 물질을 섞은 블록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을 켜자 0.99였던 질소 산화물 수치가 20% 이상 떨어집니다. 산화 티탄이 배기가스 물질을 분해시켜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Das Granulat wurde auf die Beständigkeit in Deutschland durch verschiedene Institute getestet. Die Aktivität bleibt für immer vorhanden, da das Titandioxid. 이 분야의 선두주자는 일본과 독일. 이 업체는 10년 넘게 협력하던 일본 기업과 관계를 끊고 독일 업체와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광촉매 기술은 일본과 독일 모두 가지고 있지만은 독일이 일본에 비해서 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독일 에피시엔사와 협력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금속을 자르고 깎는 공작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통제하는 핵심 부품이 수치 제어반. 그동안 국내 제조업체의 90%가 일본 부품을 써왔지만 지난 7월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을 앞세운 독일 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수치 제어반에 대해서 다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그 공작기계를 만드는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이 공작기계를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 입장들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해줘야지만 자치단체들도 제조업체들의 공문을 보내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으면 기술 종속이 우려된다며 다양한 제품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도 지난 12일 유럽에서 소재 부품 분야 파트너십 행사를 여는 등 산업계 전반에서 탈일본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사천에 400년 된 숲의 유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사천 군수를 비롯한 5명의 군수가 관인을 걸어놓고 구군을 논했다고 알려지며 오인숲으로 불려왔는데요. 최근 그 유래가 틀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천시 정동면의 들녘 중간에 한 숲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한자로 다서도 도장인자를 딴 오인숲. 1901년 윤순백 사천군수가 진주와 곤양, 단성, 고성의 군수와 현감을 초청해 관인을 걸어놓은 채 구군을 근심하고 과제를 논의했다는 유래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유래가 역사적 사실과도 다르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 군수의 재임 기간은 1902년 5월부터라는 사실이 승정원 일기를 비롯한 각종 기록에 남아있고 조선시대 관인은 동원 밖으로 가져나가지 못했다는 점에서입니다. 나무에 인신을 걸어놓고 정사를 논의했다는 기록은 최소한의 고정도 없이 단순히 비난했던 것으로 보며 이곳은 제 뒤로 보이는 해주오시의 집성촌 인근에 있는 숲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오인숲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250년간 세를 이뤘던 해주오시 마을이 들판에 완전히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비보림이라는 것이 문중의 주장입니다. 오시 문중 호구장에 이 동네 이름 통방까지 이조 숙종 이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인근 지역은 과거 진주와 삼천포, 고성으로 가는 말을 갈아타는 역이어서 숲의 유래를 다시 정립하고 활용하면 지역에 뛰어난 스토리텔링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요즘 거제에선 겨울철 대표 과일인 유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날씨 덕에 품질이 뛰어난 데다 수출 물량까지 늘면서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남해안이 내려다 보이는 과수원. 탐스럽게 익은 유자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능숙한 농부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황금색 유자가 가득합니다. 올해는 비도 적당히 오고 가뭄이 없어서 품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가피도 두껍고 가즙도 많고 그래서 최상품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국 유자 재배지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거제도 유자는 일교차가 커서 껍질이 두껍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거제 지역 유자 생산량은 약 800톤으로 지난해보다 30톤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겨울 냉해 여파가 있는 데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흥과 여수 같은 전남 지역 유자 생산량까지 크게 줄면서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kg 도매가가 평균 2,500원 선으로 지난해 2,000원보다 25% 정도 올랐습니다. 청이나 차로 가공된 유자는 매년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에 수출됩니다. 지난해 거제 유자 제품은 159톤 67만 7천 불로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에 수출을 하였고 올해는 유자즙, 유자차, 유자효차 등이 중국 등에 수출이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겨울이 왔음을 알리는 유자 수확은 다음 달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도내 한국당 의원들 중 물갈이 대상이 누가 될지 지역 정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한국당 국회의원은 12명으로 지역구 현역 의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 컷오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4명 이상이 공천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고 여기에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찬 의원과 의원직을 상실한 엄영수 전 의원을 포함해 도내 한국당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새 인물로 공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남교육청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사회적 경제추진단과 통합교육추진단을 도지사 직속기구로 두고 정책홍보보좌관과 청년 노인 문제 전담부서 신설, 여성가족 청년국 승격 등 기존보다 1개국 2개 과가 증설되고 정원을 5,905명에서 6,003명으로 늘리는 경남도 조직 개편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남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5,600여 명에서 89명 늘어난 5,700여 명으로 조정하는 도교육청 조직 개편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제주 해역 어선 화재 사고로 숨진 선원 김모 씨의 빈소가 사천 삼천포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운데 김경수 도지사가 오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김지수 도의회 의장, 강석주 통영시장과 함께 김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가족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또 심해수색 상황과 인양 절차 등에 대해 통영 해경서장 등과 얘기를 나눴으며 강 시장은 제주에서 돌아오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대기실을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 추도식이 오늘 김 대통령의 고향 거제에 있는 김 전 대통령 기록 전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추도식은 추모객과 지역 주요 기관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기리는 추모 영상과 헌화, 추모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후엔 국립서울현충원에서도 김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펼쳐집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 대책 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 농해수위는 건의안에서 우리나라 농민 농업의 실태는 결코 선진국 수준이라 할 수 없고 WTO 개도국 지위는 농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대안학교 기숙사 사감들이 오늘 경남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 공무직인 사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경남교육청에서는 사감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상담조차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경남교육청이 사감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해 임금과 근무 시간 등 사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오늘 경남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경남교육청과 송순호, 류경환 도의원이 주최하고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주관한 오늘 토론회에는 경상남도와 도의회, 경남교육청 담당자들이 참석해 녹색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의 필요성을 비롯해 녹색구매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경남을 만들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천시가 내년도 예산안 7,004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 6,872억 원보다 1.9% 늘어난 규모로 사회복지, 보건 분야가 26.9%로 가장 많고 교통과 지역개발 분야 20.4%, 환경과 안전 분야 12.4%, 농림, 해양, 수산 분야 12.1% 등의 순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용당 항공, MRO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172억 원, 삼천포구항 도시재생 사업에 58억 원,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에 50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22억 원을 투입합니다. 사천시의회 김경숙 의원이 사천의 종합장사시설인 누리원의 시설 개선과 명칭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천 누리원은 하루 18곳 정도가 들어오고 4개의 화장로에서 연간 약 2,000건의 화장 처리를 하는데도 내외부의 조문객을 위한 정서적 공간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세대가 즐기는 복합 문화시설을 마련하고 명칭도 공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해군이 인구 증대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는 1인 전입자에게도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남해군은 그동안 2명 이상이 주소를 옮길 때 지원금을 줬지만 직장의 인사이동 등으로 단기 체류하는 사람들의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남해군의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43,772명으로 출생이나 전입이 사망 또는 전출보다 적어 매년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위태 하동호 구간 하동군 옥종면 궁항마을 새참사랑방에서 세 번째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호신 화백의 지리산 둘레길 그림 편지전으로 이 화백이 지리산 둘레길 전 구간을 걸으면서 그린 진경산수화가 전시됩니다. 사단법인 숲길은 그동안 마을 주민들의 지나온 삶을 전시하는 궁항마을 기억의 꿈전과 지리산 둘레길 듣고 사진전을 개최해왔습니다. 생산농민에게는 제값을, 소비자에겐 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자는 2019 거창 내추럴 푸드 축제가 오늘과 내일 거창푸드 종합센터에서 열립니다. 거창군이 올해 처음 여는 이번 축제는 농민들이 직접 제철 농산물을 파는 직거래 장터와 막걸리와 거창의 옛맛 시식회, 토종씨앗 전시회, 거창사과 90주년 기념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됩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이 육성한 장미 햇살 품종이 제15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장미 햇살은 일본 대지진 이후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꾸준하게 수출이 증가했고 내수시장에서도 국산 품종으로는 가장 많이 판매돼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